저는 오늘은 그 아침에 부산 KTX 타고 5시 반차 타고 오니까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8시 15분입니다. 부산은 비가 안 오고 상당히 그 찜통더위에 허덕이고 있는데 서울지방이나 충북지방은 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고통을 많이 했겠죠. 하느님이 어디 출장을 가셨는지 그런 비를 좀 부르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 경남 그 옛날 마산, 창원, 진해 통합된 창원시에 있는 창원유리 회장이 모시도록 합니다. 저는 제가 봐왔던 거, 사람 오면서 겪었던 거, 또 들었던 걸 위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족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붙인 게 아니죠. 이승만, 그 유능한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이 붙인 것 같습니다. 유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때는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방인인가 라는 생각을 때로는 합니다. 1950년 전쟁이 났을 때는 제가 3살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14살이었고 저 누나는 10살이었죠. 제 동생은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르죠. 근데 피란은 언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듣는데 7월 한 하순경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란 가기 전에 제 아버님이 도로 보수가 있다. 도로 보수가 있는데 쌀 소리하고 깨이하고 가지고 저는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마산 옆에 부산면이라는 곳입니다. 부산면 바닷가입니다. 딱 진해만 지금 진해 통제부를 바라보는 그곳이죠. 그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 부친이 의장하는 곳입니다. 바닷가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의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을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와세다 인테리어죠. 그 당시 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와세다 대학 보냈는데 학교를 보낼 때마다 맨날 나는 창신중학교 보내면은 만세 사건에 휘말려서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당하고 또 그 부산을 보냈더니 부산에서도 역시 만세 사건에 휘말려서 독립 만세 사건에 휘말려서 퇴학을 당하고 지금 아마 생각하면 운동권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보냈죠. 그래서 일본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대학을 다니면서도 만세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뭐 9번인가 자원 행무소 그 당시 행무소 그 당시 일본 순경들이 잡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군중 포격이 나다 보니까 단독 정부는 안 된다. 아마 그 당시 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포교령이 제가 인터넷상 포교령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나도 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 만기 출소를 했는데 집에 와 계시가 그 당시 이제 하기 전에는 마산고등학교 선생을 하셨는데 이제 목이 잘릴 뻔했죠. 그래서 만기 출소를 하고 집에 계시는 동안에 도로고쇼 하러 나오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길로 뭐 행복불명이 됐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제 피란을 갔습니다. 피란을 갔다 오니까 바다에 저희들 동네 바다에 20내구가 얼굴에 페인트칠을 한 사람도 있고 옆구리식으로 이렇게 묵혀가지고 막 떠다니는 거를 저희 할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 이장들이 집에 한 곳에 묻어놨습니다. 그 묻어난 장소가 제가 나눠준 맨 뒷장에 보면은 경남대 2011년도 경남 도청에서 김두관 지사가 계실 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경남대학 이상규 교수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은 구인 약 20인 구인 거기에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묻어놨죠. 그러다가 1960년 사회부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 삼촌이
제 삼촌도 이제 이번 장대 급제를 나오시고 고등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노조 운동을 하셨죠. 근데 그걸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 삼촌 입장에 형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1960년 5월 달에 1인 단독 시위를 합니다. 정부는 유교 사병 당시 보령 관련자의 행방을 알려라. 만일 죽였다면 그 진상을 공개하라. 하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김용국 선생과 또한 둘이서 많은 시위를 다 들어요. 그게 신문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유족기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5월 말인가 그때에 아마 국회 양민 학살 특별조사관이 전국에서 4개만이 편성돼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죠. 지금도 아마 국회 도서관이 거기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특별조사관 최천 국회의원 특위위원장이죠. 경남반 특위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증언을 김용국 선생이 이제 아마 마산 유족회가 발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산 형무소 소장의 증언을 또 간수들의 증언을 취합한 결과에 마산 형무소에 관한 사람들 1681명이 정확하게 1681명이 전부 다 갱이바다에 학살당했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1680년 대부분이 갱이바다가 어디냐 하면은 진해하고 그제 사이에 있는 그 바다죠. 그 물살이 세고 왜 갱이바다라고 하니 밤 되면 바람이 세가지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이 난다 그래서 갱이바다라고 합니다. 그게 몇 차례 가서 진실하에 책자에 보면은 4차례나 나갔다 그러는데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환 국장께서 2001년도 2년 동안 쫙 조사를 해가지고 증언을 했던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지고 막 묻어놨던 데 이야기를 이 책장에도 있습니다. 마산의 창극, 지금은 창원의 창극이죠. 저희들이 발매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681명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 아버님도 아마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겠느냐 하고 짐작을 합니다. 1680명이 저런 숫자입니까? 밤만 되면은 마산교도소에 실려 나가면서 아들한테 죽으러 간다고 화음을 치는 사람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증언자한테. 그래서 1682명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마산 형무소 사건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그 형무소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5,600 앞바다에 5,600명이 수장당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제에 계시는 그제에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들도 보면은 7,800명이 수장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남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닷가에는 거의 수장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해에 1950년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겨울에 아마 대구 의장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구가 살이 찐 대구를 많이 잡았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나요? 그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신들이 다 저희들 동네라든지 이웃 동네라든지 옛날 박통 시절에 총잡이 박종규식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옥계부락인데 그 끝에도 역시 그게 있고 부산면 바다에 보면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 발굴을 못한 분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느냐. 일본 대마도 죽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 싫어서 대한민국이 싫어서 얼마나 원통했으면 대만호까지 갔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물에 빠지 만약에 죽는 얘기 참 이래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물에 빠지 죽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안 뜹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뜨다 보면은
대개 고향 쪽으로 밀려온답니다. 고향 쪽으로. 근데 갱이바다에 그 하살 당했던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거의 대마도 쪽으로 떠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마도 근처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업을 하는데 맨날 시신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업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에 이거 항의해라.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러느냐. 항의해라라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기도 했답니다. 했는데 그게 참 일본의 그 사람들이 그 시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답니다. 육지에 가서 절에 보관하면은 스님이 그 구덩이를 봐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이래가 상당수가 지금도 대마도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올 여름에 갈 계획을 거제 유족 회장님과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산시 의회 의원을 했던 이옥선 의원도 가서 그게 한국 시신이 묻혀 있더라. 가서 술도 한잔 따라오고 왔다. 그러느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얼굴에 페인트를 차고 옆구리 해가지고 그 바다에 내리면서 총을 쏴 그냥 물에 또 올라오면 총을 쐈답니다. 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그냥 피바다 됐겠죠. 그래서 산 사람들이 전원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나서 1961년도 군사 쿠데타가 나죠. 군사 쿠데타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국 유족회 했던 사람들 모두 다 잡아갔죠. 너가 빨갱이 동조자 아니냐. 실제로 최천 그 국회특별위원장한테 보고됐던 사항을 보면은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 물었습니다. 그 김영국 씨에게 물었습니다. 보련이가 그게 국민보도인명 보련이라 그래. 그 당시에는 뭐 보련인가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김영국 씨 보련도 있고 보련에 갈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보단이니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거부터 좋지 않게 평가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불러 나간 것입니다. 그 위원장 그러면 원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요? 정인 저는 있습니다. 토경 행사로 있던 김수홍입니다. 뭐 자꾸 이런 이야기 지금 국회 아마 도서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그렇게 하고 유족회를 활동을 하다가 1962년 군사 쿠데타가 나다니까 우리 유족들을 또 한 번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전국 유족회 사건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중고를 3중고를 겠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국 유족회 사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작년에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족들이 자꾸 이렇게 연세가 만회가 돌아가십니다. 한 번 돌아가는 유족이 자꾸 작아지죠. 또 워낙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나타나지는 지금도 나타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형님 같은 분도 유족회 활동 뭐라 하느냐. 그래 하다가 너가 삼성 했으면 삼성을 당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참 저 형님도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했는데 못 가고 뭐 그런 사연이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만 이런 사연들은 우리가 좀 힘을 내고 훔치고 유족들이 참 똑똑한 유족들이 많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중동은 과거사족이라 합니다. 신문에 잘 안 나죠. 과거사를 왜 자꾸 들먹이느냐. 저희들은 이방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거 역사를 어떤 역사를 한번 발라야 될 그런 거쳐야 될 그런 역사인데 현대사인데
이렇게 자꾸 그 가두사 조개니 무엇이니 하면서 듬뿍하자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족들 뭉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좀 더 알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 유족계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유족들이 자꾸 사라지는 부분, 떠나시는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밤 KBS도 우리 그 사건에 대한 이 방송에 나왔죠. 나오는데 전국 아마 방송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학살, 갱이바다의 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바다에 수장됐던 이런 부분은 아직 무덤이 없습니다. 어디로 다 고기밥이 되시는지 어디로 또 내려가시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렇게 학살 당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분명돼야 됩니다. 대마도에 계시는 그 인력들 한국에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우리 참 그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